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톡IT 제막은 GC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서버 가상화 플랫폼이 현재 어디까지 발전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또 운영의 최적화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vSphere와 vSphere with Operation Management, vSO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VMware 코리아의 임관승 부장님 계속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부장님 좀 나오신 꽤 되셨죠? 몇 년 만에 나오신 거죠, 지금? 2년 그렇죠.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 보니까 제가 부장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부장님 인간수 딱 검색해 보니까 12월 달에 금융 세미나 발표도 예. 하시고 요새 뭐 이렇게 금융 쪽에 뭐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 예. 제가 지금 VMware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네네. 예, 금융 쪽 고객 대상 어카운트 SE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금융 고객들한테 뭐 서버나 클라우드와 관련된 어떤 네네. 솔루션들을 많이 제안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장표에 나온 것처럼 네. 요새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은 굉장히 좀 보수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또 작년에 또 워낙 카카오뱅크가 돌풍이 일어가지고 네, 네.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느낌이? 제가 체감한 작년도의 금융 쪽 IT는 네. 뭐 여전히 이제 유닉스라든가 뭐 이런 고전적인 형태의 인프라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네네. 작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가상화라든가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의욕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실제로 뭐 은행이라든가 네. 뭐 제2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서버 가상화 위에 올리시기도 하고 네. 또 의미 있는 서비스들, 전통적으로 뱅킹이나 이런 쪽에서 의미 있는 서비스들을 가상화 클라우드 위에 올리시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뭔가 그 기관계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그대로 하면서 네, 그렇죠. 뭔가 이제 핀테크라든지 네. 또 새로운 이제 서비스들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뭔가 해야 되니까 신속해야 네. 되니까 그런 것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예, 뭔가 맞습니다.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럴 기존에 필요가- 코어 뱅킹 서비스는 뭐 기존에 다 이제 구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네네. 외에 네. 뭐 새로운 비대면 채널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딥러닝을 이용해서 하는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유닉스라든가 이런 레거시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X86, 또 네. X86으로 가면 가상화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서 네. 구축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뭐 이게 요새 이런 금융뿐만 아니라 네. 여기 보는 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네, 네. 지금 비즈니스가 그 변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은 IT한테는 기회일까요? 위험일까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이런 사람이 하던 역할들을 이제 소프트웨어가 또는 네. 뭐 AI 같은 플랫폼이 다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앞장표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현재 많이 뜨고 있는 회사들의 비즈니스가 네. 사실은 기존에 사람이 하던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가 대체를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네네.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주체가 사실은 이제 IT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군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IT 부서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IT 일을 하시는 뭐 모든 분들에게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또 이제 IT 부서에 있는 분들이 또 뭐 어떻게 현업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떤 그 조직에서 네. 뭐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 뭐 디지털 혁신, 뭐 이런 또 뭔가 부서나 조직이 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죠? 뭐 디지털 이노베이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역할을 하는 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맡는 그러니까 C레벨의 네. CDO라고 해서 치프 디지털 이노베이션 오피서 같은 역할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어쩌면 빨리 이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실제 업무에 많이 쓰이지 않을까 예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시청자분들 다 IT 분야에 계시는 분들인데 네. 뭐 IT 기획이건 운영이건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도 이런 디지털 혁신 쪽에서 네. 거기에 잘 이제 거기 IT를 다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네. 각자가 있는 조직에서 하시면 네. 기회가 뭔가 또 많아질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런 어떤 것들 하려면 뭔가 또 IT도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옛날과 다른 그렇죠. 어떤 네. 게 필요할까요? 실제 소프트웨어로 비즈니스를 바꾼다라고 하면 그 핵심 키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네네. 근데 소프트웨어가 이전에 기업에서 갖고 있던 레가시 소프트웨어들이 아니라 네. 소프트웨어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세대 프로젝트라는 이제 단어들, 네. 이게 굉장히 IT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단어일 텐데, 네. 인프라라든가 소프트웨어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네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시간 계획을 하고 그렇죠.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고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그렇게 오픈을 하고 나면
세상이 이미 변했죠 또. 예, 예. 그냥 두고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구조 가지고는 최근에 바뀌는 어떤 비즈니스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펑션별로 소프트웨어들을 독립적인 기능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네. 잘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바꾸고 변경을 주고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가능하려면 인프라 역시 유연하고 신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기술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들이 이제 IT 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기능 네.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뭐 차세대, 뭐 빅뱅 이런 게 아니라 네. 스몰 스타트란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빠르게 뭔가 빨리 스타트를 해보고 네. 복귀하고 또 빨리 변화를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이런 것이 네. 필요적인 것 같고 네. 자 이런 걸 위해서 지금 그 VM웨어는 네. VM웨어는 지금 어떤 것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VM웨어는 서버 가상화 기술의 가장 선도적인 회사이기도 하죠. 네네. 회사에서 지향하는 바는 그 장표에서 맨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이것은 VM웨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IT 벤더들이 이제 지향하는 지향점일 것이고 고객들 역시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화면에 보시는 여러 가지 가상화 기술들, 클라우드 관리 기술들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그런 변화를 가지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이거 다 얘기할 거 아니고 네. 여기 이제 녹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네. 이제 서버 가상화 쪽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운영 네. 쪽 요 두 가지를 중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 vSphere 뭐 거의 여기 계시면 다 알 거예요. vSphere가 그렇죠. 뭔지 네. 다 아실 텐데 vSphere가 지금 버전이 몇 점 어디까지 나와 있죠? 현재 기준으로 이제 최신 버전은 6.5 버전이 6.5 최신 버전이고요. 네네. 작년 하반기에 최신 릴리즈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야, 여기 뭐 가트너가 2016년대 뭐라고 블라블라 영어로 써 있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이걸 다 우리 읽어볼 수도 없고. 네. 서버 가상화가 그 가상화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많이 유행했던 VDI나 전통적인 서버 가상화 네네. 그리고 뭐 컨테이너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모더나이즈 인프라, 모더나이즈 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네. vSphere가 여전히 가장 적합한 하이퍼바이저다라고 네, 이제 네. 같은 회사가 발표를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6.5 버전. 네. 6.5 버전의 특징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6.5 버전은 그 앞서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 이런 변화되는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대폭 보강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 내의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환경은 점차 커질 텐데 그것을 커지는 환경을 증가하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간소화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또 보안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도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가상화된 환경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보안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강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뭐 컨테이너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뭐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상화 인프라를 제한하는 형태로 보강이 됐습니다. 네. 뭐 보안하니까 벌써 인텔 보안 관련 칩 관련돼가지고 몇몇 질문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가 봐요. 사실 뭐 VM웨어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지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CPU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그 위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우선 저희 vSphere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은 뭐 저희 협력사를 통해서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하이퍼바이저는 현재 다 패치가 다 돼서 릴리즈가 됐고요. 협력사 통해서 가이드 받아서 이제 조치를 하시면 되겠고 관리하는 관리 서버 vCenter 역시 저 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는 패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것이 이제 지금 어저께 CES에서 인텔 그 대표가 나와서 큰 저건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패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성능이 저하가 있다고 또 그러고 그럼 이게 그 vSphere도 만약에 그렇게 패치하면 성능 저하가 예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vSphere는 성능 저하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래요? 다 이제 그 vSphere 위에서 올라가는 게스트 OS들, 버추얼 머신들은 윈도우즈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그런 OS들은 패치가 되었을 때 성능 저하가 있을 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대폭 간소화된 아까 대규모 환경에서 네. 운영 환경 때문에 그런데 대규모 환경이 대규모로 커지면 네. 운영 환경도 간소화된 게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기본적일 텐데, 네. 사실 이전에 저희 그 가상화 인프라를 관리하는 V센터라는 관리 서버가 있는데, 네네. 관리 서버가 갖고 있는 그런 복잡성들을 조금 더 간소화했다라는 의미가 네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V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네. 이제는 하나로 뭉쳐져서 배포도 쉽게 하고 관리도 쉽게 하고 뭐 모니터링 쉽게 하겠다.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여기 V센터 어플라이언스라는 지금 단어가 나오는데, 네네. 네.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사실 뭐 저희 V스피어를 쓰는 고객들은 뭐 익숙하시겠지만 네. V센터는 이제 고객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거든요. V센터를 구성하심에 있어서 윈도우 OS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예, 거기에 뭐 플러그인처럼? SQL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네네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최신 버전이 아닌 6.0 이전 버전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V센터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윈도우즈가 아닌 네.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그냥 갖다가 이제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올려서 쓰는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네네. 이전까지는 기능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전에 계속 있었던 윈도우즈 방식으로 쓰는 고객들이 많으셨는데 네. 6.5 버전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강이 됐거든요. 그 기능들이 이제 어플라이언스의 위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보강이 됐다고 그러는데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은 이제 V센터를 이제 고가용성, 시스템이 이제 장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정 시스템에 장애가 났을 때 서비스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한 HA 기능이 있는데 윈도우 버전을 쓰실 때는 MS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서드 파티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성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네네네. 복잡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V센터 어플라이언스는 어플라이언스 자체에 이런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구성하시거나 관리하시기에 굉장히 편하실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항목이 이제 업데이트 매니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이 업데이트 매니저는 가상화 호스트, V스피어가 깔려있는 서버 가상화의 그 하이퍼바이저를 업데이트 관리해주는 놈인데요. 네. 이 모듈이 이전에는 V센터와 별도의 서버를 또 구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요 기능이 이제 V센터에 통합돼서 한꺼번에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센터가 전체적인 호스트에 대한 관리, VM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V센터의 가용성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V센터의 상태라든가 뭐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보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백업 기능이 V센터 어플라이언스에는 자체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서드파티 백업 툴을 써야 되는 경우인데 어플라이언스는 자체 내장이 되어 있어서 내장된 백업 복구 기능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 윈도우스 때는 뭐 다양한 서드 파티라든지 다른 것도 연동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이제 V센터 어플라이언스 다 통합도 내장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좋은 것들 다 들어가면 성능의 문제라든지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이제 요 뒤에 장표를 조금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요 성능은 뭐 버추얼 V센터 어플라이언스나 윈도우즈랑 마찬가지입니다. 성능은 동일한 성능을 내고요. 확장성 역시 동일하게 제공을 합니다. 네네. 앞으로 뭐 진짜 6.5 이제 설치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은 이제 V센터 어플라이언스가 하나의 뭐 거의 뭐 표준처럼 많이 쓰겠네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 V스피어 또 V센터 5.5 버전이 이제 국내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버전이 올해 하반기에 엔드 오브 서포트가 도래를 합니다. 그럼 많은 고객들이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하실 때 V스피어 6.5, V센터 6.5로 가시면서 어플라이언스로 관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전보다 윈도우 기반을 할 때보다 어쨌든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더 심플해진 거죠? 뭐 UI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UI는 이제 동일합니다. 기존의 괜찮네. 사용자 그 UI를 동일하고요. 특히나 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관리는 이제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쓰게끔 되는데요. 이전에는
웹브라우저에 특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플래시 플러그인을 썼었습니다. 플래시. 네. 플래시로 인해서 이제 조금 로딩 속도가 느리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HTML5 기반의 vSphere 클라이언트를 제공해서 뭐 화면에 설명된 것처럼 네네. 데이터를 조회해서 올리고 뭐 이렇게 화면 리프레시하는데 3배 이상 이제 빠른 성능을 냅니다. 네. 자, 이게 vSphere만 갖고도 네. 충분히 아까 vCenter 운영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vRealize Operations라고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요게 두 개가 합쳐진 게 vSOM인데 네. 네. 요거는 왜 필요한 겁니까? vRealize Operations.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가상화 환경을 관리하는 게 vCenter인데 vCenter에도 일정 부분 모니터링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제한적이고요. 특히나 이제 뭐 IT 환경이 바뀌면서 기업이 관리해야 되는 IT 담당자가 관리해야 되는 가상화 인프라가 굉장히 커지고 네. 또 이제 하드웨어도 다양해지고 좀 복잡한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또 편하게 직관적인 이게 관리하고 또 장애를 또 미리 예측해서 그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는 형태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규모의 가상화 환경을 운영할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 툴이 vRealize Operations고요. 네. 그것을 번들로 vSphere와 같이 이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통 이제 어떤 고객군들한테 필요할까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몇 개 들어준다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우선은 그 관리할 호스트나 그러니까 가상화 네. 서버들이 많은 고객분들이 그 대상이 되겠고요. 네네. 게다가 이제 운영팀의 운영자가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네네. 수십 대, 수백 대의 어떤 그 가상화 인프라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전문 툴이 없으면 장애를 미리 예측해서 사전 조치를 한다거나 네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리소스가 제한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본 요 vSOM 네. 요거의 특징과 실제 화면 떠오실 네. 것 같은데 네. 화면 좀 보시면 저 얘기 좀 네. 해주세요. 네. vRealize Operations는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네네. 솔루션인데요. 네. 이전에는 이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게더링을 하고 표시를 해주는데 이전 버전에서는 다소 좀 복잡하고 어렵게 직관적이지 않았구나, 좀. 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어려워서 잘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6.5부터는 화면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문제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전체적인 상태를 좀 더 쉽게 보여주는 형태로 대시보드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vRealize Operations 최신 버전에서는 이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보강이 됐는데요. 네네. DRS는 이제 vSphere 자체에서도 있는 기능이지만 vRealize Operations와 연동을 해서 특정 서버의 워크로드가 굉장히 많이 몰린다 했을 때는 그 어플리케이션 속도가 굉장히 저하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인접에 여유가 있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라이브로 워크로드를 분산해주고 네네. 더 나아가서는 최신 버전에서 자동이라는 건 사람이 개입 안 되고요? 그렇죠. 얘가 모니터링을 해서 특정 시스템에 워크로드가 몰려서 뭐 응답 속도가 느리다든가 네네네.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분산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클러스터를 넘어서 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VM 워크로드를 조정해 준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 가상화를 구성하더라도 사전에 예측된 거와 다르게 오버사이징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 업무를 올렸는데 네네. 사용률이 적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차지하고 있지만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가이드를 주는 거죠. 네. 이 버추얼 머신은 CPU를 4장을 갖고 있는데 2장으로도 충분하겠다. 뭐 이런 가이드를 줘서 뭔가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얘가 합니다. 요즘 이게 저도 이제 진행하면
모든 분야에서 네. 이런 식의 뭔가 자동화, 네. 인텔리전트한 자동화가 네.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AI가 산업 전반에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네네. 이 V-Realize Operations도 가상화 그 인프라 요소에서 데이터를 다 뽑아서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서 뽑아낸 도출물을 이제 관리자한테 그러니까요. 어드바이스 해주는 역할들을 하게끔 네.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문제 해결을 훨씬 네. 더 수월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현상은 어플리케이션이 죽었다 내지는 어플리케이션이 응답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인데 네. 이게 리소스 CPU 메모리에 리소스가 모자라서일 수도 있고 디스크의 I/O가 느려서 그럴 수도 있고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참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얘가 뭔가 가이드를 해준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뭐 예측까지도 이제 예. 마이너리 리포트까지 가는 겁니까? 빅데이터 베이스로 네. 얘가 이제 추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인프라로 막 서버가 10대, 가상화 서버가 10대 있고 VM이 뭐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는데 이 추이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3개월 후에는 리소스가 모자랄 수 있겠다. 아니면 네. 6개월 후에는 뭐 증설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예측치를 이 툴이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뭔가 하드웨어를 또 구매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네네네. 뭐 품위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IT 플랜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IT를 이제 관리하는 네. 이런 이제 툴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에 지금 이런 같이 이제 발전하는 추이를 보면 네. 세상의 흐름이 좀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걸 좀 보면. 네. 자, 우리 요즘 또 이제 중요한 게 또 보안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뭐 인터뷰 네. 얘기도 왔지만, 네. 네. 지금 보안 쪽은 좀 어떤 식으로 지금, 네. 실제 뭐 vSphere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 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이퍼바이저의 보안성입니다. 얘는 이제 업계에서 유일하게 베어메탈 방식, 그러니까 네. OS에다가 이제 가상화를 구현한 게 아니라 가상화 플랫폼으로만 고의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보안 취약성이 거의 없고 상당히 안전한 하이퍼바이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VM에서는 하이퍼바이저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번 최신 버전에서 포함된 VM에 대한 인크립션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특정 워크로드 중에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워크로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해당 VM을 암호화시켜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유출 사고가 네. 있을 때 네. 그런 것들이 임의로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형태의 보안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다음 장 네네네. 가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하이퍼바이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구현되다 보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 VM이 퍼블릭으로도 가고 퍼블릭에 있는 게 또 내려오기도 하고 네네. 이렇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물론 퍼블릭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워크로드라고 한다면 또 퍼블릭으로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워크로드를 암호화해서 퍼블릭에서 운영하고 뭐 이런 형태로 쓰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그런 과정에서 V모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되는 과정에서도 보안성을 제공을 합니다. 네. 자, 이게 아무래도 저 커널 좀 많으면 네. 커널 단위 보안은 좀 어떤 식으로? 커널단의 보안은 이번 버전에서 이제 좀 더 보강이 됐는데요. 네. 하이퍼바이저에서 이제 요구하는 기능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퍼바이저에서 스토리지 가상화 기능도 해야 되고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도 해야 되고 또 보안 소프트웨어들과 또 서로 연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이퍼바이저에 추가되는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그 플러그인의 어떤 무결성이 또는 문제가 있는 플러그인이 있을 경우에는 보안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6.5 버전에서는 중요한 커널 모듈과 또 커널에 플러그인 되는 여러 가지 저희는 VIB라고 부르는데 네. 그 모듈들에 대한 보안성 검사를 하게끔 되고요. 부팅할 때마다 이 모듈이 변조가 되어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안전한 상태일 때만 하이퍼바이저를 부팅 시켜주게끔 하는 보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런 이제 하이퍼바이저 위에 네. 올라 있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들도 요즘 아까 뭐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말씀하셨지만 예전하고 좀 다른 것들도 많이 보이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산업 공명으로도 다양하고 예전에는 뭐 웹 서버나 그렇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ERP 있는 뭐 뭐 이런 것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빅데이터 가장 흔한 게 빅데이터 네네. 엔진들 그다음에
좀 더 앞서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같은 네. 모던 앱들도 올라가기도 하고 네네. 또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GPU 같은 GPU,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GPU를 탑재한 어떤 이런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실제로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컨테이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VM웨어 vSphere에서는 vSphere 인테그레이티드 컨테이너, 약자로 VIC라고 부르는데 네. 컨테이너를 vSphere 가상화 환경에서 쉽게 쓰실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 연동을 제공을 합니다. 사실 컨테이너는 개발자들이 개발 환경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이 많으신데 사실 개발자들은 편하지만 운영자분들은 서버 가상화 별도로 관리하고 또 컨테이너를 위한 또 인프라를 또 별도로 관리하고 좀 관리가 이원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VIC는 도커 환경, 컨테이너 환경을 그대로 수정 없이 이용을 하시되 vSphere 환경에서 인테그레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할 했습니다. 수 있게. 네. 네.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보시는 화면이 vCenter의 관리 화면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서버 가상화 관리 화면인데 네. 거기에 컨테이너, 앱 컨테이너들이 마치 VM처럼 보이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운영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관리하는 방식 그대로 컨테이너 환경도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vSphere 안으로 이제 녹여버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리가 통합되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빅데이터 네. 또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 GPU 관련 분석하는 것이 좀 많아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를 위한 뭔가 이런 이제 또 스페셜 에디션이 또 나온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빅데이터는 굉장히 화두인 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대규모로 빅데이터 가상화 환경을 쓰시는 고객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에디션이 크게는 오른쪽 두 개, 스탠다드 에디션하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vSphere가 이렇게 두 개 서버 가상화 에디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일반 어플리케이션과 달라서 서버 가상화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이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환경을 위한 별도의 라이센스 에디션을 만들었고요. 빅데이터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능들만 취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디션이고 가격도 기존보다 저렴하게 해서 쓰실 수 있게끔. 빅데이터에서 뭔가 요구되는 여러 가지 항목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하자면 이제 빅데이터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사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량에 따라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VM의 성능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VM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분석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은 VM이 필요하다면 단기간에 VM을 스케일아웃을 스케일아웃을 늘리고 또 그 양이 줄어들면 또 줄이고 이렇게 하는 형태의 기능들이 이제 여기에 가장 특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이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질문 Q&A 전에 잠깐 좀 정리해 주시고 어떻게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국내는 서버 가상화 쓰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가상화를 넘어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퍼블릭과 연계해서 쓰는 형태로 큰 로드맵을 IT 부서에서 많이 잡고 계시는데요. 서버 가상화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는 여정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이 서버 가상화가 밑받침이 돼줄 수가 있느냐. 특히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또 컨테이너라든가 빅데이터 같이 모던 앱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판단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신다면 VM웨어가 아마 굉장히 좋은 혜택들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 이제 오늘 질문들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하신 분 한 분 좀 이름을 나중에 불러주시고요. 좋은 질문하신 분한테는 지금 드론기 주전자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주전자 같아요. 좋은 주전자, 드론기 주전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 설문 지금 하고 있는데 설문에 응해 주신 분 중에 10분 추첨해가지고요. S모드 USB 손난로 배터리 이것도 브랜드에 있는 손난로 맞습니다.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근식님께서 오랜만에 발표자분이 임씨인데 혹시 뭐 본인은 은진 임씨라고 물어보시는데 은진 본이 은진 임씨요? 풍천입니다. 아 풍천. 네, 풍천.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 박세영님 V솜으로 관리하기 위한 V스피어 버전의 최소는 얼마입니까? V솜을 구매하시면 V스피어가 안에 그 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거기에 들어있는 라이센스는 네. V스피어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에디션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네, V솜은 뭐 현재 뭐 6.5, 6.0 네네. 뭐 다 관리를 하실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뭐 근본적인 이제 스테파노님께서 기업의 가상화가 왜 중요하냐고. 네, 맞습니다. 그 가상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클라우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가 변하기 위해서 네.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 모델을 구현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제는 예전의 소프트웨어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네네. 예. 굉장히 빨리 뭔가 개발이 돼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빨리 변경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받쳐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상화, 클라우드 네네.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에 그 인텔 그 좀 CPU에 보안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네.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그 각자 관점들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뭐 어떤 그 정답을 찾는 것보다 그래도 다양한 관점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또 이런 자리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님은 이제 가상화를 진행하면서 걱정하는 지점은 속도 저하 등의 성능 이슈인데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해결이. 실제 뭐 가상화를 검토하시는 고객분들이 가장 처음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런 부분인데요. 네네. 이제는 이제 서버 가상화 굉장히 성숙했고 또 가상화 기술도 굉장히 좋아졌고 네. 특히나 하드웨어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러니까 대용량 뭐 예를 들어서 뭐 몬스터 VM이라고 하는 큰 어플리케이션들도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까지도 네네. 가상화 위해서 다 올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병수님은 그 vSphere 6.5 버전에서 하위 버전 가상 서버들도 관리가 가능한지요? 예,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네. 김태우님은 HTML 기반의 HTML 5.0 기반의 vSphere 클라이언트 기능이 플래시 기반 vSphere 클라이언트 기능보다 지원하는 항목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쯤 플래시 기반 클라이언트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HTML5 기반의 그 클라이언트는 주 기능, 핵심 기능 위주로만 아직 들어가 있고요. 이전에 플래시 기반의 클라이언트의 모든 기능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따로 질문을 주시면 확인해서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제품 일정이라서요. 자, 손석영님, 일반적인 서버 관리 방법과 가상화 적용 시 통상적으로 원가 절감률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케이스마다 그렇죠. 굉장히 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뭐 글쎄요, 저거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일고님, A호스트에서 B호스트로 넘어가는 V모션은 좋은데 A호스트 1번 VM이 장애 발생 시에 B호스트로 A호스트 1번 VM이 V모션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저게 이제 저희가 애피니티 룰 같은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 형태로 룰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HA 룰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정근님, 현재 베어메탈 기준으로 400코어 정도 사용하고 있고 이 시스템들을 가상화 VMware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체들의 제안을 요청했는데 업체마다 너무 다릅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율 정도로 구성해야 적합하다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업체는 140코어, 180코어, 400코어 사용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HA, DRS 등에 의해 서비스 이전 등이 발생하고 향후 시스템의 성능 저하 등도 감안하고 안전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가 적합할까요?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일반 웹 서비스와 ERP, 메일 서비스, 결제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실제 저거는 이제
뭐 업무를 나열을 해주셨는데 네네. 워크로드가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베어메탈에서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가 투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x86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가상화율을 올리더라도 버추얼 CPU 이제 투코어 정도만 가면 됩니다. 네. 근데 베어메탈의 400코어이기 때문에 실제 가상화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코어보다 버추얼 머신으로 올려서 전체 합이 더 많이, 그러니까 오버커밋 형태로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상화율을 뭐 저희 내부적인 자료에는 물리코어 하나에 가상 CPU 10개 뭐 이런 형태의 사이징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물리코어 하나에 가상코어 5개 정도, 네. 4-5개 정도의 사이징을 주로 하십니다. 물론 업무별로는 다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현재 갖고 계시는 업무 서버의 CPU 필요량을 산정을 하셔서 실제 가상화 코어 수를 결정해 하시면 뭐 크게 틀림이 네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가영님, 워크로드에 대해 가이드를 받으려면 잡혀있는 가상 리소스가 실제 사용보다 너무 크다. 사용자가 이를 초기에 설정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시스템이 나름의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해 주는 건지요? 제가 질문이 네. 요거는 질문을 제가 좀 네네. 기회를 못하겠네요. 네, 최가영께서 좀 이렇게 질문을 다시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까 그 HTML5 버전하고 웹 버전하고 클라이언트 네. 버전하고 질문 많이 하셨네요. 임근식님은 vSphere가 베어메탈이고 하이퍼바이저이므로 상당히 견고한 하이퍼셀을 지원하는데요. 분산 시스템에서는 앱 수준의 가상화인 도커 컨테이너 서비스가 더 시장에서 확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실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봤죠. 근데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도커에서 다 수용하기는 현재 좀 한계가 있고 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발의 편의성, 뭐 그런 편의성에 의해서 개발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십니다. 그런데 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안을 적용한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서버 가상화 환경과 도커 환경이 이제 이원화돼서 관리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네. 뭐 vSphere에 연동을 해서 인테그레이션해서 도커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웅님, V-Realize 오퍼레이션의 증설이나 예측의 경우 단시간 내 폭발적 대응에 반응 역시 고려된 건지요?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모델링 방법으로는 대응이 느리거나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하다 보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단시간 내 요청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많아서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딥러닝,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한계에 의해서 얘도 학습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예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네. 충분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축적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네네. 필요합니다. 김태호님, 호스트 재부팅 시에 ESXi가 올라오기도 전에도 보안 구성을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있었다시피 이 ESXi가 부팅하는 과정에서 모듈들을 점검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EXS가 부팅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구동되기 전에 보안 진단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임근식님께서 VIB 검증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VIB는 뭐의 약자인지요? VIB. 약자는 제가 지금 딱 기억이 안 나요. 워낙 그냥 쓰시다 보니까 그죠? 네. 네. 이건 근데 VMware 용어죠, 그죠? VMware 제너럴한 용어죠. 용어가 아니라. 네. 네. 김수열님, VM 암호화는 해당 VM에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건지요? 그 다음에 VM 라이센스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VMware
VM 게스트 OS 안에 설치되는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하게끔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뭔가를 설치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요. 라이센스는 vSphere 스탠다드 에디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네.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에디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근님, SAP ERP와 SAP DB, 사이베이스도 가상화가 적합할까요? 어떤 분들은 권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요. SAP에서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여러 고객들을 봤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는 뭐 베어메탈, 기존의 베어메탈로 하시지만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규모의 이제 어떤 ERP라든가 데이터베이스는 가상화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나 국내 모사 같은 경우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셉 하나를 vSphere 가상화 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레퍼런스로 봤을 때 셉 ERP나 데이터베이스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재용님, VIC에서 vSphere 하이퍼바이저 위에 게스트 OS 위에 컨테이너가 위치하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하이퍼바이저가 컨테이너를 바로 올리는 형태인지요? 두 형태에 따라 I/O 성능과 같은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컨테이너를 VM 형태로 관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게스트 OS 위에 하이퍼바이저 위에 직접 컨테이너가 올라가는 방식은 아니고요. 네네. 게스트 OS 위에 컨테이너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단 그 게스트 OS는 일반적인 리눅스나 이런 풀 OS가 아니라 굉장히 간소화된 VM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또 컨테이너 서비스만 할 수 있는 간소화된 게스트 OS 슬립한 게스트 OS 위에 올라가게끔 됩니다. 네. 박명환님, 운영자 입장에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AWS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오토스케일링 등 운영 자동화에 대한 기능이 기본으로 존재하는데 vSphere와 vSOM을 사용한 오토스케일링을 포함한 운영 자동화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AWS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리소스 구성 자동화 스크립팅이 가능한데 vSphere, vSOM에서는 그런 형태의 스크립팅이 가능한지요? 지금 vSphere나 vSOM에는 오토스케일링이나 자동화 스크립트 구성하는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품군을 보자면 가상화 인프라 부분이 있고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부분에 vRealize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이 vRealize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운영 모니터링하는 이 제품과 연동이 돼서 특정 워크로드의 스케일 아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 아웃하는 기능들, 또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기능들 그 제품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재성님께서 포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예, 이게 포톤 프로젝트는 저희가 컨테이너를 수용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VIC하고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이 포톤 프로젝트는 이제 앞으로 진행은 안 하고요. 파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PKS라고 해서 그 피보탈과 그다음에 구글의 쿠버네티스 그리고 vSphere 그래서 PKS라는 형태로 고객한테 이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임근식님은 회사의 현재 사용 중인 VM의 워크세션에 vSphere의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기존 서비스를 완전히 버려야 하는지요? VM 워크스테이션은 PC에다가 버추얼 머신을 올리는 솔루션이고요. vSphere는 이제 서버 가상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하신 내용이 PC에 구동하는 워크스테이션, 버추얼 머신을 서버 가상화 위로 올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마이그레이션, 컨버트하는 방법론 툴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호진님, 그 vSAN하고 NSX 그 어떤 스토리지 가상화하고 네트워크 가상화 쪽 관련된 거는요, 그 토크IT에 이미 한 게 있으니까 토크IT에서 검색어를 치시면 그 과거에 한 다시 보기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김호진 vSphere 클라이언트는 맥 지원이 잘 되는지요? 그럼요. 이게 어차피 vSphere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맥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네. 차지현님,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 공공기업 프로젝트 실행하면서 타 가상화 플랫폼을 VMware로 마이그레이션 작업 안정화 기간까지 진행하면서 리스크 최소화를 진행 중인데 공공이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이슈 사항을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 어드바이스를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보안에 대한 이슈 사항이 있는지는 적어주시지를 않으셨는데요. 네. 글쎄,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CC 인증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vSphere 특정 버전에서는 CC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전을 쓰시면 뭐 보안에 대한 어떤 컨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차지용님, 가상화로 올려진 OS 등 재반 환경의 업데이트 변경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사실 하이퍼바이저는 가상 OS VM을 이제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 OS에 대한 업데이트는 OS 관리 툴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관리 툴이라든가 뭐 네. 유닉스와 관련된 관리 툴로 관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태호님, 추가 증설 계획이 있는데요. 기존 호스트와 추가 호스트가 기종이 다른데 VM웨어 공식 사이트에서는 EVC 호환성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종, 예를 들면 화웨이라든지 레노버 간 호환성을 검사할 수 있는지요? 뭐 호환성을 뭐 검사하는 툴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해당 모델이 저희 이 홈페이지에 있는 호환성 리스트에 있는지만 검토를 하시면 네. 뭐 구성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최일고님, EMC 기반 VDP 기능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서비스 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VM에서 보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제 그 하이퍼바이저에 내장된 기능으로 데이터 백업, 데이터 프로텍션 기능이 있는데 네. 최신 버전에서는 향후에는 이거를 이제 그 포함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데이터 백업 자체는 서드 파티를 이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테파님께서 지원 관련해서 파트너사를 통해서만 하시는지 아니면 직접 지원도 하시는지요? 혹시 프로젝트 사이즈에 따라서 부분별로 나눠서 놓으셨는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제 온사이트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네. 실제 직접 VM웨어 엔지니어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해서 별도의 계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고객사를 담당하는 전담 SE가 생겨서 네네. 그 SE를 통해서 지원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근식님, 윗분이 값이 싸다는 젠 구매를 주장하면 VM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반박하면 좋은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경쟁사를 디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실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올리시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하이퍼바이저에서 원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서버 가상화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 스토리지 가상화나 네트워크 가상화 결국 넘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생각을 플랜을 잡으신다면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레디가 되어 있는 형태의 어떤 제품을 쓰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용기님, 서버 2대로 기존 시스템 대체가 가능한지요? 기존 시스템이 이제 몇 대이냐에 다른데요. 서버 두 대로 또 공유 스토리지만 있으면 그 가상화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하고요. 네. 그 서버의 용량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VM의 개수는 뭐 고객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는 좀 VM웨어 오늘은 우리가 이제 vSphere, vSub만 얘기했는데 다른 이제 VM웨어 관련된 거는 여러분 토크IT에서 VM웨어 검색하시면 쫙 그동안 방송했던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아까 토크IT 유튜브 채널 토크IT 치시면 나오니까 거기서도 또 VM웨어 치시면 쫙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아주 다
뭐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장님 네.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이름 좀 부르시겠습니까? 좋은 질문 하시고. 네. 혹시 오해를 살지 모르겠는데. 아, 괜찮아요. 임근식 씨. 그러니까 오해를 살 것 같은데, 이거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네네. 제가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임근식님, 네, 본은 다르지만, 본이 다르니까, 네, 일단, 네. 네. 임근식님,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드론 기준자 보내드리고요. 지금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을 하신 분, 또 10분한테 저희가 S모도 USB 손난로 배터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첫 방송이고요. 올해도 같은 저희 토크IT에서 다양한 분야의 또 이런 형태의 저희가 웨비나도 하겠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월 23일부터 격주간으로 화수목 오후 4시부터 IT 전문 언론사랑 같이 또 뉴스쇼를 또 하니까, 네, 하여튼 올해도 좀 여러 좀 새로운 좀 문화를 만들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 마지막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한번 제가 꼭 언제 구정 끝나고 나서 한번 여기 방송을 일부러 한 5시나 6시 잡아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좀 같이 들으시면서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같이 맥주 한잔 한다든지, 네, 그런 이제 모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는 거 할까요? 네. VM웨어가 이제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가상화나 그 여정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서버 가상화뿐만이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타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신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비즈니스 전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여튼 여러분 오후 마지막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